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채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김경수가 양심수입니다. 저희가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 복권 없는 사면이 추진되고 있다는 단독 보도를 해드렸잖아요. 이후에 김 전 지사는 사면이나 가석방을 부인한다 이런 입장을 냈었고요. 그런데 그 이유는 어떻습니까? 네, 김 전 지사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 보도 직후에 이 자필로 쓴 불원서를 공개하면서 거듭 무죄를 주장했죠. 무엇이 진실인지 그 최종적인 판단은 이제 국민들의 몫으로 넘겨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적 판결의 희생양이다 이런 주장인데 그런데 1심, 2심, 3심 모든 재판부가 유죄 선고를 했잖아요. 네, 유죄로 입증된 이 사실관계를 보면요. 김 전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2017년 대선 직전에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서 댓글을 대규모로 조작한 게 모두 사실로 인정이 됐습니다. 특히 매크로 프로그램 시연을 보기 위해서 드루킹 일당의 사무실에 간 것, 또 김 전 지사가 드루킹에게 뉴스 기사를 보내주면 이 일당이 그 기사에 댓글을 조작한 것도 모두 사실로 판단됐죠. 특히나 드루킹은 당시 문재인 후보의 강력한 경쟁자였죠. 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탔을 때 5일 연속 안철수는 MB 아바타다 이런 네거티브 공격을 했다고 자인한 바 있습니다. 이런 영향이었는지 그 이후부터 안 후보의 지지율은 20%대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TV토론에서 이 안 후보의 자책골이었다 이런 평가가 있었던 바로 이 장면이 나온 것도 댓글 조작의 연장선이었습니다.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댓글 조작 사실을 알았는지 확실히 하라는 그런 주장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이 드루킹이 운영하던 댓글 조작팀의 이름이 경인선입니다. 그런데 김정숙 여사가 경인선으로 가자고 언급했던 영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경인선으로 가야지. 내려가실게요. 경인선에 가자. 경인선에 간다. 이것 때문에 문 전 대통령도 드루킹의 존재와 역할을 알고 있던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문 전 대통령의 연관성 여부는 조사하지 않았었습니다. 네. 김 전 지사에 대해서 여야의 입장은 완전히 다르죠. 그렇습니다. 야당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위한 끼워넣기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여당은 김 전 지사가 양심수인 척을 한다. 독립투사라도 되는 줄 알았다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요. 김 전 지사의 범행은 민주주의의 국가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라고 했습니다. 네. 첫 번째 물음표 정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김경수가 양심수의 느낌표는 사면도 사치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돌이켜서 생각을 좀 해보면요.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된 게 당시 추미애 이 민주당 대표가 공개 회의에서 드루킹의 댓글 조작을 문제 삼으면서 촉발된 것이었습니다. 이 특검이 수사했지만 결국 판결은 김명수 사법부가 판결했기 때문에 정치적 탄압의 소지도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자신의 범죄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일말의 반성도 하지 않고 있는 김 전 지사의 모습을 보면 사면도 사치란 생각 지을 수가 없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김어준 다 내 잘못입니다. 예. 방송인 김어준 씨가 만든 여론조사 업체가 있는데 얼마 전에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네, 김어준 씨가 직접 자체 여론조사를 만든 게 지난 10월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방송에서 계속 그 여론조사 결과들을 공개를 해왔는데요. 어제 방송에서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가장 높게 나온 것을 두고 자신의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질문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게 중간에 전화를 끌어버려 사람들이. 그래서 내 잘못이야. 내가 너무 많이 물어봤어. 한동훈에 대해서. 그러니까 질문지 구성상 한동훈 장관에 대한 질문이 많았고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은 한 장관이 뭐 좋지 않으니까 전화를 중간에 끊었다는 얘기고 보수층 답변만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뭐 결과가 왜곡됐다 이런 의미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조사의 질문이 총 7개였는데요. 여기에서 정당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 2개의 질문을 제외하고는 모두 한동훈 장관과 연관된 질문이었습니다. 한 장관에 대한 호감도, 또 국회 답변 태도가 어떤 것 같냐 이런 질문이 이어지니까요. 민주당 지지층들이 답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는 겁니다. 네. 어찌됐든 본인 회사의 여론조사 결과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김 씨는 그동안에 이 지난 대선 이후에 여론조사가 유권자들에게 가스라이팅을 했다. 그래서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걸 여론조사 기관이 설립의 명분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믿을 수 있는 여론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정작 자신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부정확하다고 자인한 셈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김어준 다 내 잘못의 느낌표는 음모론 퇴출 시대로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에 김 씨는 보수 진영을 겨냥한 각종 음모설의 진앙지라는 평을 받아왔습니다. 여기 좀 정리를 해봤는데 예. 뭐 세월호 고의 침몰설이라든지 아니면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에 배후가 있다. 18대 대선에 개표에 조작이 된 정황이 있다. 뭐 이런 음모론들을 계속해서 제기를 해왔죠. 이걸 특히 세금으로 운영되는 TBS 교통방송을 통해서 근거 없는 음모론들을 만들고 또 유통시켜왔습니다. 내년부터는 방송에서 하차하게 되면서 공식 채널에서는 이런 음모론이 퇴출되는 건데요. 자신이 운영하는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서 어떤 공세를 펼게 될지 이제 거짓 성동의 시대는 막을 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채림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